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최소 5천만 원은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현재 5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덜컥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거의 3년 동안 물려있기 때문인데요. 팔지 않으면 확정된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매수한 금액보다 5천만 원 더 싸게 부동산에 내놔도 현재 팔리지가 않습니다. 매수 문의조차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원 사는 김사원입니다. 일하지 않고 월세 받으며 사는 삶, 누구나 원할 겁니다. 저는 한때 매달 따박따박 100만 원, 아니 50만 원이라도 내 통장에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에서도 시간과 상관없이 돈을 버는 시스템 중 하나로 부동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월세만 잘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과연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월세만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 제가 내린 선택의 대가는 꽤나 컸습니다. 2021년 12월 부동산 시장이 한참 상승하던 그 시기에 저는 미분양된 1.5룸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분양가가 2억 5,800만 원이었는데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 주변 시세보다는 월세를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다 싶었고, 주변에 역이 생기고 신도시가 개발될 거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저는 내 돈을 20%만 투자하고 80%는 대출받아서 이자 내고 월세로 50만 원만 남아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2023년 8월 잔금 칠 때가 되니 대출은 분양가 대비 50%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로 대출을 받아서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즉 RTI라는 지표로 대출 한도를 계산했었는데요.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만약 월세가 100만 원이고 이자가 50만 원이라면 RTI는 50%가 되는 거죠. 잔금을 치면서 동시에 입주가 시작되다 보니 월세 물량이 많기도 했고, 주변 시세 대비 생각보다 월세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1억 원도 대출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잔금을 안 치고 분양권을 포기하는 방법도 고민해봤지만 중도금을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님께 도움을 받아 잔금은 어떻게든 칠 수 있었죠. 그냥 손해보고서라도 매도해서 어머님께서 지원해주신 자금도 돌려드리고 다른 투자도 하려고 했는데 거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몇십 군데 내놨는데 아예 문의조차 없는 상황이네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중도금 입금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도금을 내면 계약을 이행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쌍방의 동의 없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직접 맞으면서 배운 경험을 통해 최소 5천만 원 아끼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피스텔 분양은 절대 받지 마세요. 오피스텔 분양은 사실상 부동산 상승기 마지막에 성행하기 마련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부동산 개발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부동산 시행사는 땅을 매입해서 오피스텔을 짓고 분양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이 흐름은 빌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이어지게 되죠. 사람들이 오피스텔까지 관심을 가지고 모델하우스를 기웃거리게 되면 고점에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상승장에서 분양하게 되면 적정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분양받아서 물리게 되면 저처럼 5천만 원을 더 싸게 내놔도 매도할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장밋빛 미래를 보고 분양받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개발 호재 같은 미실현 가치는 어디까지나 실현되면 좋은 것이지 그게 투자의 핵심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적정한 가격인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피스텔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세요. 굳이 오피스텔에 투자하시겠다면 하락장에서 역세권 오피스텔을 경매로 싸게 취득하고 월세를 받다가 시세가 회복이 되면 그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월세를 받으면서 버티는 투자가 유리한데 이때 오피스텔을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하게 매수하는 것은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월세가 받쳐주면서 가격 방어가 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상급지에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대형 오피스텔, 즉 아파트를 제외하면 가격이 사실상 잘 오르지 않아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신축 오피스텔 분양가가 높게 형성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가 진행이 되고 시장의 열기가 식으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거의 월세가 오르는 만큼, 즉 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오피스텔 안에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 풀옵션으로 된 오피스텔이라면 내부 전자제품과 도배를 교체하는 비용, 부동산 중개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룸형 오피스텔은 공급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면 월세와 매매가가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만약 투자를 원하신다면 초역세권에 더 이상 오피스텔 공급이 어려운 곳을 최대한 저렴하게 매수해야 그나마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수익률을 계산할 때 반드시 대출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 수익률로 계산하세요. 이 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오피스텔 분양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이 수익률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매매가가 2억 원이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출을 끼지 않고 2억 원 전액을 내 돈으로 매수한 경우입니다. 1년 월세 수입은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에서 총 1,200만 원입니다. 이 1,200만 원을 내 돈 2억 원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제외한 1억 9천만 원으로 나누면 연 6.3%의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수익률이 바로 절대 수익률입니다. 여기서 소득세, 재산세, 부동산 중개비, 도배 비용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익률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대출 1억 5천만 원을 끼고 내 돈 5천만 원만 넣는 경우입니다. 연 이율 4.5% 기준 이자는 한 달에 약 56만 원이 됩니다. 월세 100만 원에서 이자 56만 원을 빼면 매달 44만 원이 남게 되는데요. 그럼 1년에 528만 원의 수익이 생기고 내 돈 5천만 원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제외한 투자금 4천만 원으로 나누게 되면 수익률은 약 13.2%가 나옵니다. 대출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6.3%의 수익률이었는데 대출을 사용하면 13.2%가 넘는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대출 금리는 낮게 잡고 대출 금액은 높인다면 이 수익률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익률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금리와 대출 가능 금액은 내가 대출을 받는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대출이 없이 이 절대 수익률로 우산 계산해서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출을 활용한 경우는 그 다음에 고려할 문제인 것이죠. 제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절대 수익률은 4%도 채 되지 않습니다. 세금이나 부동산 중개비를 고려했을 땐 차라리 무위험 자산인 국채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은 셈입니다. 제가 만약 이 절대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알고 미리 공부했다면 이 오피스텔 분양은 받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실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최소 5천만 원 아끼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오피스텔은 절대 분양받지 마세요. 둘째, 오피스텔 투자는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지만 굳이 투자할 거라면 하락장에서 초역세권 오피스텔을 경매로 최대한 저렴하게 매수하세요. 셋째, 수익률은 대출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 수익률로 계산하세요. 부동산 투자는 레버리지도 사용하고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저처럼 돈 쓰고 하나하나 맞으면서 배우시면 손실과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최대한 간접 경험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가 이미 수업료를 냈으니까 여러분은 저처럼 비싼 수업료를 내지 마시고 이 영상 하나로 5천만 원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김사원이 고시원에서부터 경제적 자유를 이뤄가는 과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